흥농TV입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부추밭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농사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부추농사 pH와 EC가 부추농사를 좌우한다. 이 부추농사 잘 됐죠. 요즘에 이제 부추 가격이 좋으니까 농가들이 우리는 부추 이 끝이 타서 수확을 못한다. 왜 부추잎이 늘어지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겨울철 부추밭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추는 이제 모든 농사가 그렇듯이 부추, 달래, 파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잎이 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완숙된 퇴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퇴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끝이 타갖고 가격이 비쌀 때는 잘라버리고 쌀 때는 수확하는 이런 저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추 재배 기술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파종해서 이식을 했는데 이제 부추는 이제 한번 파종해서 이식 재배를 하면 한 길게는 한 4, 5년, 3, 4년이 이제 한 자리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H하고 EC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토양 관리, 토양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특히 하우스에다가 심는 작물은 이제 토양 수분이 딱 맞았을 때 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 부추 농사의 또 하나의 또 저기는 지속적인 양분 관리가 돼야 됩니다. 부추 농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적인 이제 양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면 이제 부추 생육이 저조하고 엽색이 떨어지고 또 자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시비 조절입니다. 이 거름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에 이제 시비 조절을 잘 하시는 거는 이제 겨울철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질소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이제 환기 조절이 잘 안 되든가 과백에 들어가면 이제 아모니아 가스 또 아질산 가스 때문에 이 끝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미스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온도, 환도, 환기, 습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부추 농사는 잘 졌는데 환기 잘못 시켜버리면 바람 확 불어버리면 또 이 끝 타버리고 꼭 비료 가스 때문에 이 끝이 타는 게 아니라 환기 때문에도 이 끝이 타기 때문에 상품성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배수, 관수, 병해충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셔야 연면적 확보가 잘 됩니다. 연면적 확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입수에 이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식할 때 이 주간거리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의 생명은 이제 엽색입니다. 엽색, 엽폭.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엽색이 짙어야 가격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우스에서 부추 재배하시는 분들이 부추 농사는 잘 됐는데 뭔가 한 10%가 부족하다. 이 10%가 부족하다 그러는 건 엽색이 짙지를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엽색, 엽폭이 좋아야 이제 고품질이 되고 이제 균일도가 좋아지고 상품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저희 흥농 4종 세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남 공주에 있는 한 부추밭인데, 이제 부추를 이제 이렇게 이제 월동 전에 이제 이렇게 거름을 많이 넣습니다. 이 부추밭은 하우스가 150평인데 가축분 퇴비는 230포를 갖다가 지금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0.5평에 한 포꼴로 지금 퇴비를 갖다 놓는데 이 미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물을 주고 발효가 되면서 이제 가스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름 깔고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 이제 가스 장애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들은 이제 가축분 퇴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축분 퇴비를 이제 150평에 한 50포 정도 넣으시고 땅 살리기를 15포 내지 20포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에 있는 쇼모균이 이 가축분 퇴비에 접촉이 돼갖고 미분해된 퇴비도 발효를 시켜주고 또 지속적으로 양분을 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축분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 가축분 퇴비를 넣고 물을 흠뻑 주고 나니까 이제 겨울철에 이게 환기가 또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밀폐시켜 놓고 나니까 이 부추 이 끝에 결루가 생겨갖고 이제 날아가는 아모니아 가스가 이제 물에 빨려 들어갖고 이렇게 이 끝이 다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격이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 수확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스장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50평에 땅 살리기 15포 내지 20포만 넣고 해주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추값은 한 단에 5,000원 가는데 어찌하고 난감하네 이렇게들 하고 계시죠. 요즘에 어제 그 시장에서 1kg에 9,000원 나왔다고 합니다. 5,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요즘 농가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추 이 끝이 이렇게 타서 이제 수확을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제 부추에 대해서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내 인생 내 팔자 아모니아 가스로 이렇게 질식한다. 이렇게 미숙퇴비 갖다 놓고 물 주고 나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가격 쌀 때는 이제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됐던 밭에다가 제가 이제 땅 살리기를 넣고 이제 엑스칼리버를 뿌려줘 왔습니다. 뿌리고 나니까 이렇게 다 곰팡이가 눈꽃이 폈습니다. 눈꽃이. 그래서 여기는 기본에 퇴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0평에 하나씩 엑스칼리버 넣고 땅 살리기 한 포씩 주고 엑스칼리버 150평에 하나 물 500리터 내지 뭐 1000리터 관계없습니다. 물 충분히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유기질이 녹을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곰팡이가 쫙 쓸어갖고 자르고 난 데서 다시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제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요 부추밭은 3일 전에 이제 전남 해남 지역의 부추 농가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 부추도 지금 이 끝이 다 타고 있죠. 이 부추밭도 문제가 뭐냐? 양액용 비료를 주고 저녁에 이제 밀폐해 놨더니 이 끝이 이렇게 다 탔다. 이게 이제 질소 가스입니다. 이 가스. 이 가스 장애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추는 빨리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엑스칼리버 이제 한 봉, 150평에 한 봉 물 500리터 내지 1000리터 타고 땅 살리기 한 서너 포 정도 넣고서 물을 충분히 주시게 되면 다음에는 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상품성이 좋죠. 이 부추밭은 어제 제가 경남 의령의 농가가 이제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 부추는 잘 됐습니다. 근데 뭔가 한 10% 정도 아쉽다, 부족하다. 이분이 10% 아쉽다고 그러는 거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엽색이 짙질 않습니다. 이 부추는 이 가장자리 모양 엽색이 짙어야 상품성이 있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엽색을 좀 짙게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의 이 가운데가 왜 엽색이 짙을까요? 이 양쪽 가장자리는 이제 수분이 충분하고 여기는 이제 고온을 덜 받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엽색이 짙고 여기는 이제 엽색이 노랗게 돼갖고 이제 더 좀 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물 500리터에 엽색을 짙게 하려고 그러면은 황산고토 MgO 23이라든가 이런 거를 500리터에 2봉하고 FA100을 갖다가 여기 한 병 내지 2병을 넣고서 옆면 살포해 주게 되면은 5일 내지 7일만 되더라도 엽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난 12월 초에 이제 온도가 하우스 내 온도가 한 30도씩 올라갔잖아요. 이 하우스를 이중하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 갖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고온 장애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고온 장애. 그리고 양쪽 가장들은 이제 온도가 적당하니까 엽색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물 500리터에 황산고토 500g짜리 2개, FA100 하나 내지 2개를 옆면 살포를 7일 간격을 해주게 되면 이 가운데도 이렇게 엽색이 짙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5% 부족한 거를 좀 5% 내지 10%가 좀 영 아쉽다. 이렇게 해서 보내온 거고요. 이 부추도 이것도 잘 됐습니다. 이 부추는 또 뭐냐면은 되긴 잘 됐는데 잎이 늘어져 있다. 이 잎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잎을 세워달라고. 이럴 때는 이제 물 500리터에다가 FA100 2병을 타서 여기다가
연변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이건 일주일 안에 잎이 섣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 때 이제 FA100, 500리터에 하나 내지 두 개 넣어주시고 하나를 뚝 하나. 또 이제 황산고토가 엽색이 좀 저기면 황산고토를 넣어주시면 더 훨씬 더 상품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엽색이 짙죠? 잎이 서 있죠. 이 부추밭은 이게 이제 150평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르고 나서 이제 땅 살리기 하고 엑스칼리버를 뿌려준 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보 뿌리고 엑스칼리버 한번 관져주고 나서 28일 만에 수확하고 다시 또 넣어주고 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안에 부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추는 이제 저온성 작물이고 겨울철에 회전 일수가 빠르기 때문에 잘만 농사 지시면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데 우리 농가들이 이제 이 끝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추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0평에 6보 정도 이렇게 누워주시고 엑스칼리버 한 봉을 물에다가 관져서 뿌려주시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깨끗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상품성 있는 부추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부추에 이제 미발효된 탭이라든가 또 연작으로 인해서 이제 하우스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저겁니다. 이제 작은 뿌리 파리 또 응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체벌레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울목줄목되고 부추가 잘 안 자라고 노랗게 돼버리 이렇게 폭탄 맞은 것만 됐다 그러면은 일단 뿌리 응애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총체벌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충진뚝입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곤충 표피와 번데기 감염성을 가진 이제 곤충 병원성 곰팡이 자재인데 요거를 50평 내지 100평에 하나씩 뿌려주시고 물을 흠뻑 주시게 되면은 총체벌레, 응애, 선충 이게 동시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 쪽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다가 연면살포할 때는 이 하나로 더블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물 500리터에 이제 한 병 타갖고서 FA100하고 가끔 연면살포해 주게 되면은 응애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런 쪽에 총체벌레 쪽에 예방 치료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자재이기 때문에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써도 되지만은 특히 이제 부추는 이제 수확을 앞둔 부추는 이제 농약 잔류 때문에 문제되면은 하나로 더블 요 자재만 쓰더라도 웬만한 벌레는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초기 발생하는 총체, 응애, 진딧물 쪽에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상품성 있는 이제 부추를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 부추 양분 흡수 이동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엑스칼리버를 몇 분이냐면 엑스칼리버 한 봉을 물 100리터에다가 희석해서 모종을 할 때는 이제 침지 처리해서 심게 되면은 여기서 밝은 물질이 나와갖고 이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이제 토양병으로 보호를 받는데 이게 이제 토양병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이제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분비해서 역병 등 이제 뿌리 기능이 상실해지면은 선충이라든가 이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고요. 또 잿빛 곰팡이가 생기고 이 끝에서는 이제 탈수 현상 때문에 입금 마른병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칼리버 골드를 모종에다가 침지할 때는 이제 100리터에다 해주시고 이미 심어놓은 밭에는 이제 땅 살리기하고 같이 쓸 때는 요거 500리터에다가 희석해서 150평에다가 관주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밝은 물질이 나와서 이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토양 내에 있는 비료 흡수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지 이제 작물이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토양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제 균형 있게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돼 버리고요. 특히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수분을 만나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에는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생육 촉진도 시켜주지만은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작물 하시는 데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이제 추비를 주고 물만 주게 되면은 이제 생육 촉진도 되지만은 이제 지원 상승 효과도 있고요.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장애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이제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수분, 용탈 억제를 갖다 주고 특히 뿌리가 발달되니까 토양에서 가뭄 억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니까 이제 곰팡이라든가 입금 마른병이 훨씬 덜 나겠죠. 그래서 이제 부추의 이제 관행농법과 이제 땅 살리기 농법 영양 공급인데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토양에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부추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권 확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되고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촉진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비료를 했을 때는 이제 양분이 과다될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양분 고갈이 오기 때문에 이때 또 추비를 주죠. 이 추비를 줄 때 이게 잘못 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가스 장애가 나오고 이제 수세 폭발이 되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제 우리가 추비를 주는데 이때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이제 엽색이 이제 불량해지고 수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부추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주시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하겠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이제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단단한 토양도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특히 토양 내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부추 뿌리에서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를 받아먹고 이 부추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에도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고정균이 있고 엑스칼리버에도 이제 고정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이제 양분을 부추에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부추가 튼튼하게 잘 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은 이제 부추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통기불량이 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안 되고 산소가 이제 고갈되는데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통기성이 좋아지고 산소가 이렇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되고 양분 간직력이 좋아지고 토양에 있는 수분 양분을 갖다 고정시켜줘 갖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잘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제 땅 살리기 유기질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볏짚을 발효시켰거나 돈분이라든가 같이 섞어서 잘 완숙된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모든 작물의 염류 농도 장애 발생인데 특히 부추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가 여기가 이제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식물은 양분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토양의 농도가 유박비료라든가 미발효된 퇴비가 많이 들어갔을 땐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려 갖고 입이 탈수 형태가 생기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또 입은 이제 타들어가니까 입금 마른병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특히 부추, 달래, 쪽파 이게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추, 달래, 쪽파는 단기간 작물이기 때문에 밑거름이를 전층 시비를 해주고 한 번에 쫙 올려줘야 되는데 농가들은 추비 주다가 질소가스, 아모니아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파, 달래, 부추 이 작물은 전층 시비를 한 번에 잘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미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 끝이 탄다.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뿌리를 장애해주는 요인입니다. 미스퇴비가 들어가면은 부패 세균이 이제 발생이 돼 갖고 이제 가스 장애를 일으키고요. 또 이제 유해 미생물을 유익 미생물을 갖다가 사멸시키고 부패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시비는 이제 염류장애하고 여행의 이제 불균형 때문에 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통기성이 불량해서 이제 현기화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부패하면은 이제 쉬운 말로 뿌리도 부패하는데
뿌리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뿌리가 썩어버리면 이제 작물이 세균 발달이 저해가 돼갖고 뿌리가 이제 고사해져. 그리고 토양에 양분,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름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생리장애가 생겨버리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이제 물음병이 생기고 역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침지 처리하거나 또 관주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밝은 물질이 나와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밝은도 잘지만 양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뿌리 기능과 내병성인데 이제 뿌리의 골무라고 그러죠. 뭡니까? 실뿌리. 여기서 양분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뿌리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제 호르몬 생성이 이제 오옥신하고 사이토카닌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 갖고 병을 발생을 억제를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뿌리의 기능이 안 맞았을 때 뿌리에서 분비물 아미드산이 배출되어 잠자는 이제 곰팡이로 이제 깨워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분비물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병균이 침입이 돼 갖고 이제 역병이 되든가 시드름병이라든가 물음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육묘와 토양 관리가 좋아야 초기 활착이 잘 돼야 내병성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 바꿔서 말씀드리면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이제 병원체를 분석해 보면 작물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미숙태비가 들어가면은 이제 식물 기생 선충이 생겨갖고 이제 토양에서 뿌리에서 올라가는 양분을 갖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작물이 잘 안 되고요. 또 이제 병원성 곰팡이가 생겨갖고 이제 뿌리에 감염이 돼 버리니까 이제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요게 또 생겨버리면 이제 이 세균성 병, 물음병이라든가 이 시드름병이 또 발생되고요. 또 이제 벌레는 이 작은 뿌리, 파리, 응애, 선충,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토양 내에서 이제 미발이 된 퇴비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건전한 토양에서 튼튼한 뿌리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과다한 시비를 하게 되면 뿌리가 상처나게 되면 이런 병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발효된 퇴비만 쓰더라도 이런 거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양 관리가 잘 되면은 이렇게 상품성 있는 부추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키로당 9,000원, 8,000원 이렇게 가면은 이 한 동만 잘라도 돈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부추는 이제 우리가 생육 주기가 대개 한 달 안에 25일서부터 한 28일 그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온도 관리, 습도 관리, 환기 이것만 잘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농사에다가 제 4종 세트 농법을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모든 작물에 작용하면 작물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추, 달래, 쪽파 이쪽에서는 더욱더 이 끝에 아주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추 재배하실 때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10평에 하나 정도 쓰시고요. 또 추비를 줄 때는 이제 30평에 한 포 정도 주시고, 요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150평에 한 봉 정도 땅 살리기를 뿌리고 난데 이제 물 500리터에다가 시석해갖고 충분히 건져 주시면 되는데,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물에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꼭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주셔야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FA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아까 의령의 농가가 질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추 상품성은 있는데 엽색이 잘 짙지 않고 또 이제 늘어지고 이럴 때는 500리터에 한 병 내지 두 병을 황산고토와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아주 빨리 그냥 비아그라처럼 잎이 씁니다. 그래서 FA100하고
그 황산고토를 7일 내지 10일 간격을 연면 살포해 주게 되면 상품성 있는 부추를 생산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요즘에 이 무름병이라든가 곰팡이병이 이제 문제 되신다 그러면은 등록된 약재 주실 때 저희 하나로 뚝 요건 이제 살균 보조제입니다. 입금마른병. 그래서 FF하고 같이 섞어서 연면 살포하게 되면은 입금마른병, 곰팡이, 무름병 이런 쪽에도 상당히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농사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추 쪽과 달래는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첫째, 이 끝이 타지 않게끔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토양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발효된 퇴비 쓰고 또 비를 함부로 주게 되면 이 끝이 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추농사, 겨울철 농사는 온도, 습도, 환기 이것만 잘 유의해 주시게 되면은 고품질의 부추농사를 지어서 겨울철에 가장 이상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월동기간 동안 부추밭 관리 잘해서 금년에도 높은 가격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